우리 지역의 언어, 경남 방언에 대해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경남 말 모이라. 자, 오늘도 경남대 한국어문학과 김정대 명예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초복입니다. 든든한 음식 좀 드셨을까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저녁에 먹을 예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 천지빛깔이에 나오는 그 빛깔이가 이 표준어 벽가리에서 변한 것이란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은 오늘 들려주신다고 예고해 주셨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관련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빛깔이라는 말이 쓰이는 예, 즉 용례의 문제이고, 네. 다른 하나는 벼 중에서도 논이 아닌 밭에 심는 벼인 산도라는 것이 있는데 산도에 대한 겁니다. 네. 지난 시간에 표준어 벽가리가 벼의 가리, 그러니까 즉 벼를 차곡차곡 쌓은 덤이라는 본래 뜻으로도 쓰이고, 또 곡식이나 장작 같은 것을 세는 말, 즉 분류사로도 쓰인다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네, 표준어에서는 그렇게 쓰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말에서는 빛가리가 볕가리라는 의미로는 결코 쓰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코 쓰이지 않는다. 네. 네, 예를 들어서 표준어 볕가리 쌓았니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벼를 가리로 쌓았느냐라는 의미지만은, 네. 이런 뜻으로 경남에서 삐까리 쌓았나라는 말은 없다는 겁니다. 삐까리 쌓았나라고 하면 상대방은 무슨 삐까리 말이고, 즉 무슨 삐까리 말이냐라고 되묻게 됩니다. 네. 이 말은 경남방언 삐까리는 볕가리의 뜻이 아니고 어떤 것의 덤이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알게 해주죠. 네. 그러니까 경남말 삐까리는 벽가리에서 온 말이긴 하지만 표준어와 같은 의미를 지니진 못하고, 네. 어떤 것의 덤이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어떤 것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가장 재미나는 말이 나락빛깔이라는 말입니다. 네. 나락이 벼의 경남말이고 빛깔이에 어원적으로 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은 나락빛깔이는 벼깔이라는 이상한 말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나락빛깔이가 쓰이고 있다는 것은 빛깔이에 벼라는 말이 녹아 있다는 점을 경남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빛깔이는 단순히 덤이라는 의미로 쓰였음이 확실하게 드러나죠. 노적 빛깔이, 집 빛깔이, 보리 빛깔이, 보리대 빛깔이, 나무 빛깔이, 장작 빛깔이 등 빛깔이는 차곡차곡 쌓아놓은 덤이면은 그 앞에 어떤 말이라도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돌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을 가리켜서 돌빛깔이 이렇게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경남에서는 빛깔이가 벽가리의 의미가 아니고 어떤 것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덤이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빛깔이가 경남에서 분류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나락을 새빛깔이 쌓았다, 장작 10빛깔이 해놨다 와 같은 말에 나오는 빛깔이는 수를 나타내는 말, 새, 열 뒤에 왔기 때문에 분류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분류사로 쓰이는 빛깔이가 그 의미를 확대하면은 매우 많다라는 의미와 관련이 됩니다. 그렇군요. 분류사로 쓰인 삐까리가 의미를 확대한 결과가 매우 많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천지삐까리다는 표현도 그런 경우에 드는 겁니까? 네, 천지삐까리는 전형진예에 드는 겁니다. 네. 삐까리 앞에 천지란 말이 왔는데 이 자리는 분류사 앞에 오는 수나 양을 나타내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지빛깔이의 천지는 하늘과 땅에 가득 찰 정도의 수량이라는 그 의미인데, 결국 천지빛깔이는 매우 많음을 나타내는 말이 된 것이죠. 이와 비슷한 용법이 한빛깔입니다. 네. 사람들이 언제 막 한빛깔이 지내갔다 이런 말들을 많이 썼는데, 네. 한빛깔이는 하나의 빛깔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좀 더 살펴볼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쓴 한은 많다, 크다, 정확하다라는 뜻을 갖는 토박유리말, 또 하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큰 길을 한 길, 큰 시름을 한 시름, 네. 정확한 가운데를 한 가운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하는 하나라는 뜻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천지빛깔이의 천지나 한빛깔이 하는 많음을 나타내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지가 함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양이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산도 쪽으로 화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네. 아까 논이 아닌 밭에서 키우는 벼인 이 산도에 얽힌 말씀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 경남에서는 산도를 보통 산두라고 불렀습니다. 산두. 네. 네, 표준어 발음대로 산도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또 밭나락, 즉 밭에서 나는 나락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마른 땅에서 자라는 벼라는 의미에서 육도라고 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 보편적인 발음은 산두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준어 산도가 경남에서는 산두, 산도, 밭나락, 육도 이렇게 불렸는데 그 가운데서도 산두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였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덧붙여진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 산도는 경남 지방에서만 재배한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재배했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천수답과 같이 물이 귀한 땅에 벼를 심고 싶을 때는 산도를 심었습니다. 쌀이 귀하기는 하지만 여건상 일반 논에 벼를 심을 수 없기 때문에 궁녀지책으로 산도를 심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떡을 해먹기 위해 산도를 심는 겁니다. 산도에는 그 찹쌀과 맵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그 가운데 찹쌀 산도는 떡 해먹기에는 일반 찹쌀보다 좋았습니다. 차진 정도가 일반 찹쌀보다 더 차지고 크기도 일반 찹쌀보다 더 굵어서 수확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낙동강변에는 물을 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지만은 일부러 찹쌀산도를 심었다고 하는데 이를 그 지역에서는 찰산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군요. 야, 산도를 심는데 그런 사연들이 있었군요. 네. 우리의 문화를 아는 소중한 증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산도와 관련해서 들려주실 이야기 더 있을까요? 네, 그 산도의 짚은 일반 벼의 짚보다 부드러워가지고 지붕을 이는 데는 쓰지는 못했습니다. 네. 대신에 소 먹이는 여물로 참 잘 사용되었습니다. 찰산두이거나 맵산두이거나 간에 그 열매는 식용하고 짚은 소의 먹이로 사용하자 한 지혜, 우리 조상님들의 눈물겨운 생존 전략을 보는 것 같아서 산도로 가면 가슴이 짠해지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네, 산도를 심는데도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경남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김정대 명예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